제 라이브 쇼츠가 예상보다 더 반응이 좋아서 당황. 철학과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이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절반은 농담, 절반은 진담이긴 합니다. 근데 약간 컨셉 잡고 한 것도 있음. 사실도 있고 컨셉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보통 갓반인들은 겨울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누가 질문했냐, 죄송하다고 해라, 사과드려라, 무엇인가 압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학과의 싹이 보이는 사람들, 진지한 반박을 시작함. 논리의 허점을 찾아서 반박하려고 해부 분석. 그래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워서 반박.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웰컴 투 철학과. 철학과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철학과는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철학과 재밌어요. 친구들 토론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철학과 대학원생들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물론 다 이렇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양심을 지킬까? 누군가가 이 떡밥을 던졌어요. 옆에서 밥 먹고 있던 나 주장. 대각선에서 밥 드시고 계시던 교수님 주장. 처음 질문을 던진 사람 반박. 양심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해야 한다. 반드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양심은 혼자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쩌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발끈해서 양심이라는 것이 꼭 외부의 기준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열심히 밥을 먹어. 그리고 대화에 관심 없는 대학원생 몇 명 테이블 끝에서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이야기 중.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이렇진 않아.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또 주의할 점, 절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흥미로워함, 서로 너무 재미있어함, 토론 존잼.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이렇다면? 받아라! 나의 반박! 아니지, 그건 이렇게 봐야 한다. 재반박! 옆에서 보던 교수님, 아니다. 이렇게 의미의 외연을 정해야 한다. 정리! 그러면 다시 최초 제기자가 그렇게 정할 수만은 없다. 반박! 그러면 아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맞다. 재반박. 교수님 다시 참전. 한 숟가락에 한 번씩 오고 가는 토론. 여러분 보세요. 이 주제를 딱 봤어. 이 주제를 보는 순간 군침이 싹 돌지 않습니까? 와, 개재밌을 것 같은. 그렇다면 당신은 철학과의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주의사항. 주장만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들었을 때 납득도 할 줄 알아야 함. 이게 싸우려고 이기려고 가는 게 아니니까 배우려고 가는 거니까 서로 건전한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환영합니다. 그치.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햇반 가져와. 개맛있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이제 철학과에서 당신을 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보는 순간 군침이 싹 돕니까? 군침이 싹 돌지 않습니까? 듣는 순간 이거 개재밌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결론이 뭐였냐면은 결론 밥 맛있게 먹자. 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순 없기 때문에 결론은 밥 맛있게 먹자 였다. 교수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 마무리. 그래서 밥 맛있게 먹었다. 그 철학과에서 질문하는 훈련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질문하는 게 그냥 대학원생 일임 과정에서 맨날 뭐 읽고 질문 준비, 뭐 읽고 질문 준비 업로드, 맨날 첫날 이거 하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질문에서 그 사람의 지식의 범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주 질문을 과제로 하는 중인데 질문 만들 때마다 미칠 것 같은. 왜? 질문 잘못 만들면 교수님이 내가 잘못 이해했거나 부족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을 질문의 질을 듣는 순간 알아차리기 때문. 바로 압니다. 바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교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쟤도 알고 교실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됨. 모든 게 드러나요. 모든 게. 그래서 처음 대학원 입학해서 발제 준비하고 질문 준비하고 등등 하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았다. 나의 멍청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언어적 인간이랑 수학적 인간 중에 나누면 저는 근데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반반 무만이
어린이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이제 이과 경험 6, 문과 경험 6, 수학 좋아함, 언어 좋아함. 여기서의 수학은 이제 논리학 포함이에요. 근데 논리학은 철학의 분과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어떤 사고 훈련을 하는 경우 수학적 사고 훈련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완전 같진 않아도. 저는 고2 때까지 이과였거든요. 다가 이과를 갔는데 참고로 저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소피의 세계 같은 거 좋아하던 철학 좋아하는 어린이였음. 그런데 이과를 갔는데 너무 과학책 좋아하는 어린이. 근데 이과를 갔는데 진짜 너무 수학이랑 과학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학 공부, 그리고 잠깐 물화생지 원 공부, 하루 종일 수학 공부, 잠깐 뭐 화투 공부, 하루 종일 수학 공부, 내일도 수학 공부, 내일 모레도 수학 공부. 잠깐 생투 공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하다가는 철학에 대한 나의 사랑, 꺼트릴 수 없는 나의 사랑이 폭발하겠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전과를 결정합니다. 문과로 전과, 사탐 공부 시작. 그래가지고 저는 문과로 바꿨어요. 원래는 이과였습니다. 원래는 물화생지 1하고 화투생투를 하고 있었는데 문과로 바꿔가지고 사탐 공부를 했죠. 이제 문과로 전과했는데 당시에 문과에서 학교 수업을 하던 과목이 한국지리랑 경제였나? 뭐시기 하여튼 2개였음. 근데 내가 수능으로 선택할 과목은 윤사, 사문, 국사, 근사였음. 아직 국사, 근사가 나뉘어 있던 시절. 그리고 1개 정도 더 학교 수업 때문에 했음. 그래서 한 7개인가 사탐 과목을 공부함. 쓰잘데기. 그래서 사탐도 결국은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 언어 수리 외고, 그래서 요새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한다면서요. 좀 정없긴 해. 국어, 영어, 수학? 좀 정없긴 해. 언어 수리 외국어? 약간 중고딩과 다른 공부하는 느낌. 고3만의 공부를 하는 느낌? 근데 이제 국영수? 약간 중고딩의 연장선 느낌. 고3도 국영수 공부해? 이런 느낌라고 묻는 어린이.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이 느낌 뭔지 알아요? 언수회의 느낌. 국영수 하면 약간 이런 느낌?